네, 안녕하세요. 버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지금 차트가 애매합니다. 네, 해서 잘 버텨주느냐, 안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는 조금 결정이 난 다음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게 나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네. 근데 그냥 애매한 것 자체를 그냥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많을 테니까요. 해서 어떤 부분이 애매한지에 네.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먼저 얘기를 좀 하고 네. 내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얘기할 걸 덧붙이는 쪽으로 하자. 네. 일단 여기 있는 고점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고점. 요 고점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 65,500 정도인데 지금 여기를 계속 꼬리를 달면서 지켜주고 있었는데 방금 전에 요 아래로 살짝 떨어져서 요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움직임이에요. 근데 뚫렸다고 하기도 뭐하고 안 뚫렸다고 하기도 뭐한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요것만 사실 뚫리지 않는다라고 치면은 1, 2, 3, 4, 5로 올라가는,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그린 거 있죠? 1, 2, 3, 4, 5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4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여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요 아래까지 떨어지면 사실 이제 얘가 확실히 뚫리는 게 그걸 확인하려면 한 6만 한 2천까지 떨어져야 돼, 사실. 그렇죠. 확실하게 하려면. 왜냐면 여기까지 떨어져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좀 적절하게만 봐도 한 63,600? 한 요 정도까지는 깨져야지 사실 확실하게 깨진 거예요, 사실.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좀 남아있고, 근데 왜 65,000을 이제 얘기로 하냐면 65,000이 깨지면 어쨌든 그때부터는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가능성이 없어진 건 아닌데,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가능성이 없어진 건 아닌데, 요 가능성이 아니고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종가 마감이 어디로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오늘 종가 마감이 한 65,000 이하로 종가하게 된다고 치면은 요런 가능성이 아니고 다른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다른 가능성이라 한다면 어쨌든 떨어지는 걸 생각을 해볼 텐데, 떨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런 걸 좀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도 그 로그 차트로 봤을 때의 요 추세선이 어쨌든 나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추세선도 뚫리랑 말랑합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도 뚫리랑 말랑하고요. 그 다음에 주봉으로 봤을 때도 뚫리랑 말랑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건 어쨌든 주봉까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네. 요게 뚫리면 큰 문제냐라고 하면 큰 문제는 아니죠. 큰 문제는 아니고 로그로 아니고 그냥 선형까지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사실. 선형으로 했던 요 추세선까지 떨어지는구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로그로 그럼 그동안 왜 봤어? 라고 물어보시면 그 관련된 영상은 예전에 있어요. 왜 로그로 봤었는지. 그러면 그 로그로 된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만약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이제 추세선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얘가. 그래서 그 네. 추세선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선을 지금 알아내면야 베스트였죠.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다는 점, 추세선을 다시 찾아야 되는 점인 건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하락 추세로 전환이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그 주의 깊게 봤던 게 20주 이동 평균선. 그래서 20주 이동 평균선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약간 뭐 아직 여유가 남아있긴 하거든요. 얘도 어쨌든 꼬리만 달고 지켜주면 상관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정도로. 그러니까 저점이 지금 거의 정확히 20주 이동평균선에 한번 닿았던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네. 근데 요때랑 거의 비슷하게 근처까지 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면, 지금 상황에서 더 떨어지면 문제냐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아니다. 문제까지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여기 선형으로 봤을 때 요 추세선까지 떨어지는 거는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요 가격은 얼마냐라고 하면, 요 가격이 그래도 한 6만 달러, 한 5만 8천 달러 요 정도 사이라서 여기는 요 저점을 갱신할 것 같진 않다. 네. 뭐 꼬리를 달면 갱신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종가 마감 기준으로 갱신할 것 같진 않다. 근데
어쨌든 한 65,000 아래로 더 떨어지고 한 63,000, 62,000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 요 얘기. 네. 그러면 사실상 20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도 하단선 근처까지는 한번 볼 수 있겠네요. 하단선 근처를 터치하고 올라가는 거지. 네. 그래서 굳이 따지면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움직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30주 이동평균선으로 치면 아마 중심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네. 이런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제일 좋은 건 지금 올라가는 거다. 지금 올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죠. 추세선 바꿀 것도 없고 네. 파동도 기존에 봤던 파동 그대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지금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야지 문제가 없는 거냐라고 하면 72,000. 네. 네, 좀 더 여유롭게 하면 73,000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좋겠지만 뭐 그냥 72,000 정도를 위해서 종가 마감을 72,000 위해서 하고 그 위에서 놀기만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네, 근데 안 좋은 경우의 수라고 한다고 한들 요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네, 요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매매 전략으로 말씀드렸던 것도 떨어지게 되면 있는 현금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다. 노려보는 거고, 저는 노려볼 거고, 이제 만약에 요 근처까지 가게 되면 살 걸 한번 노려보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야, 대충 진짜 페이크만 잔뜩 주고 막 63,000까지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럼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수익 가져가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 지금 와 있다. 네, 인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사게 되면 여기를 노려야 되냐? 라고 물어보면 글쎄 여기까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아직 몰라요. 예. 그러면 63,000까지 터치하면은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 확실하냐? 라고 하면 그것도 모르죠. 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어쨌든 저는 코인 비중이 지금 엄청 높아요. 현금 비중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현금을 어떻게 쓰느냐의 관점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점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지면 산다? 원하는 자리까지 정말 떨어지면 산다? 아니면 안 산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현금이 많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올라갈지 여기까지 떨어졌다 올라갈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정식으로 사야 되는 거죠. 예, 정식으로. 그러면 정식으로 사면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면 평단가가 이렇게 잡히고 그냥 올라가면 평단가가 이렇게 잡히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노리고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이해 가시죠? 예. 그런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존버할래. 존버하고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존버하시는 거고. 예. 해서 이런 관점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덧붙여야 될 말 있나 혹시? 일단 뭐 대부분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장기적인 추세는 추가로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다만 보면은 저희가 그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 파동을 봤던 게 하락 파동 여기서 이제 거의 끝난 게 아니냐라고 봤었던 게 있잖아요. 이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476.4%가 뚫렸기 때문에. 근데 짧은 사이클이라서 1시간 봉이라서 네. 그냥 저 정도로 움직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저도 애매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파동을 새로 그릴 필요가 있을까. 그 부분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 근데 그것도 지금은 알 수 없다. 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 김프로가 그린 게 이제 여기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A, B, C인 것 같은데 C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온 것 같네. 요런 상황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짧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면 문제는 없다. 네. 예,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쨌든 새로운 파동을 한번 카운팅 해봐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단기적인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지하게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떨어진 거를 와이코프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치, 제가 그치. 보기에는. 그치. 네. 맞아. 그래서 한 번 더 저점 갱신해버리고 올라가 버리는. 그렇죠. 저점만 살짝 갱신해버리고 그 롱 물량 다 깨버리고 지금 롱 물량 청산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것만 다 깨버리고 올려버리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 일본 볼린저 밴드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하단선을 터치한 거예요. 하단선 터치했고, 하단선 터치했으니까 중심선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근데 중심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이렇게 떨어지느냐의 문제인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심선이 엄청 중요하냐라고 하면 볼린저 밴드가 너무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 영상 안 올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이런 애매한 것도 좀 이제
뭐 공부 차원에서라도 네. 네, 알려드리면 좋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차트는 애매할지언정 매매 전략은 명확하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차트는 항상 예측이 틀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달성해 나가는지 매매 전략 어떻게 짜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네. 뭐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는 만약에 하락 추세로 간다고 하면 중심선 하단선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떨어지겠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로 가려면 중심선 뚫고 올라온 다음에 조정받을 때 중심선 지지받고 올라가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고 예, 그래서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전혀 뭐 도움될 게 없긴 합니다. 네. 요 정도 맞힐까? 네, 이 정도로 마치고 뭐 나중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오늘 일봉 정도까지는 해가지고 조금 더 확실해질 타이밍이 올 거잖아요. 그럼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해보는 걸로 하시죠. 네, 요 정도로 하고 그리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 상패 관련돼서 얘기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건 내일 하죠. 이것도 어쨌든 규정을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지 좀 더 가닥이 잡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게 있긴 하거든요. 네. 그거는 내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